안녕하세요. 책방 삼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목부터 강렬합니다. 열정은 쓰레기다. 어떤가요?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열정을 가져라. 열정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스콧 애덤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열정은 쓰레기다. 그럼 열정 대신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은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열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사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올까? 노력은 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 저자 스콧 애덤스도 그랬습니다. 그는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러다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을요. 그 비밀은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정이 왜 쓰레기인지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저자는 30년 차 은행원이었던 상사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상사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고객은 열정 따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무슨 뜻일까요? 열정은 변합니다. 오늘 좋아하던 것이 내일은 싫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것, 건강, 돈, 관계,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이 성공을 이끄는 게 아니다. 성공이 열정을 이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 좋아지지 않나요? 처음엔 서툴러서 재미없었는데 조금씩 잘하게 되니까 재미있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순서입니다. 그럼 열정 대신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라 에너지다. 에너지가 충분해야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주어진 과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건강입니다. 제대로 먹고 운동하고 충분히 자는 것, 이게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열정보다 에너지가 먼저라는 것을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목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달성할 수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구체적인 주제입니다.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이어트에서 10kg 감량하기는 목표입니다. 올바르게 먹기는 시스템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목표는 달성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차근차근 해나가면 더 좋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예상 아래 정기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시스템에는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목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공 이전까지 지속적인 실패 상태에 있습니다.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영원한 실패 상태에 놓이죠. 하지만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에 맞춰 의도대로 행동하면 모두 성공입니다. 매일매일이 성공인 거죠.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도할 때마다 좌절감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직 안 됐어.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이 계속되죠.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적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했어. 잘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스템은 분명 열정보다 우위에 있다. 그럼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까요? 저자가 알려주는 가장 훌륭한 조언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하라.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은 한낱 소망에서 멈춥니다. 살 좀 빼야 하는데, 운동 좀 해야 하는데,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하지만 극소수만이 그 소망을 이루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일단 결정한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마음속에만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뭘 결정해야 할까요? 바로 자신을 먼저 챙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최상의 당신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 언제나 최상의 당신을 유지하도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라. 이기적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멍청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 딱 이 셋뿐입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은 시간을 들여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제때 건강검진을 받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겠다는 현명하고 의미 있는 이기심입니다. 소시오패스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일을 잘 해낸다면 어느 날 당신은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에너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자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의 척도에 집중합니다. 그 척도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개인적인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제대로 먹고 운동하고 불필요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충분히 자는 등 당연한 일들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순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최적화를 좋아하는 사람. 단순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쉬운 길을 택합니다. 최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꼬이더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 데 목숨을 겁니다. 저자는 단순화를 선호합니다. 왜일까요? 최적화를 위해선 엄청나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계획은 실수할 확률이 적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화가 좋습니다. 단순화는 에너지를 고양시키고 당신이 하는 모든 업무를 보다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엄청난 성과입니다. 자, 여기서 실용적인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뇌는 몸의 움직임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두 발을 바닥에 닿게 해서 똑바로 앉아 있을 때 뇌는 이 자세를 일에 집중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쉴 때는 일할 때와 같은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이나 기분을 전환하고 싶다면 그저 앉는 자세와 장소부터 바꿔보세요. 그리고 깔끔함도 중요합니다. 깔끔함은 에너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지러운 방 안에서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깔끔함의 기준에 맞게 공간을 정리해 보세요. 또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질문하세요.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검색만 해도 대부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법을 알고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우선순위를 정리해 볼까요? 저자가 말하는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는 자신입니다.
건강이죠. 2순위는 경제적 여유입니다. 3순위는 가족, 친구, 연인입니다. 4순위는 지역 커뮤니티와 국가 그리고 세계입니다.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에 있는 고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세상부터 고치려고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싶다면 운동과 식사 그리고 수면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을 조절하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오락거리들을 가능한 한 많이 즐기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약간이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미소를 짓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여겨집니다. 당신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 사람들은 더 많은 존중과 미소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언 하나,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자는 일정한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풀릴 일은 시작부터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안 될 일은 처음부터 꼬이고 그 상태가 지속됩니다. 당신의 제품이나 일이 일부 사람이라도 열광하게 만든다면 계속 파헤쳐 보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자가 발견한 성공의 공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마다 성공 가능성은 2배가 된다. 적당히 잘함 더하기 적당히 잘함. 이게 탁월함이 됩니다. 저자 자신도 그랬습니다. 회사 업무나 그림, 글쓰기와 관련된 실력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 힘은 강력했습니다. 낯선 분야를 파고들 때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개념들을 익힐수록 새로운 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를 배우면 다음 것은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을 전합니다. 확신은 정신적인 선호도를 훨씬 뛰어넘어 뇌를 말 그대로 개조하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믿으면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꾸준히 하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열정은 쓰레기입니다. 시스템이 답입니다. 둘째, 목표 대신 시스템을 만드세요. 셋째, 에너지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넷째, 단순하게 가세요. 복잡하면 오래 못 갑니다. 다섯째,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여섯째, 적당히 잘하는 것 여러 개가 탁월함이 됩니다. 일곱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다음 이야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2부입니다. 1부에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열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답이라는 것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 실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공의 버릇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뭔가를 잘한다는 기분이 스스로를 고취시켜 새로운 승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공이 버릇이 되면 언젠가는 크나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세요. 그럼 큰 성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일정한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풀릴 일은 시작부터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안 될 일은 처음부터 꼬이고 그 상태가 지속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 중에서 처음부터 막힌 일이 나중에 잘 풀린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술술 풀린 일은 끝까지 잘 풀렸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일이나 프로젝트가 일부 사람이라도 열광하거나 행동하게 만든다면 계속 파헤치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계속 꼬인다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실패를 빨리 알아채고 빨리 접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성공의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저자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마다 성공 가능성은 2배가 된다. 적당히 잘함 더하기 적당히 잘함. 이게 탁월함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글을 적당히 잘 쓴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말하기도 적당히 잘한다고 해봅시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강연을 아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자 자신도 그랬습니다. 회사 업무나 그림, 글쓰기와 관련된 실력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 힘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만화가가 될 수 있었죠. 낯선 분야를 파고들 때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개념들을 익힐수록 새로운 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조금 쉽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쉽고요. 이렇게 점점 배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를 배우면 다음 것은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확신은 정신적인 선호도를 훨씬 뛰어넘어 뇌를 말 그대로 개조하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 정말로 뇌가 바뀝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믿으면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이성을 사용하고 언제 비합리를 포장하는지 파악한다면 대단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부조리한 선택지를 제거할 때를 제외하면 이성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제한적이고 무용한 세계관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생각만큼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감정으로 결정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논리보다 감정에 호소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대화의 본질입니다.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설득하기는 쉽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법은 간단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반가움의 몸짓을 보여주세요. 그 뒤에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관심 있는 표정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서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면 쉽게 지루해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에 대해 질문하고 들어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대화법입니다. 저자의 대학 친구 하나가 수줍음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연기를 하라는 것이었죠. 이게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결점이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공은 자신감을 불러냅니다. 자신감은 수줍음을 제압합니다.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세요. 그럼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이제 유용한 표현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자는 나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을 단념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이유는 대지 마세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다만 명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표현들 기억해 두세요.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자, 이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머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미있더라도 불평은 사람들을 지겹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는 것보다 적당히 여운을 남기는 쪽이 보다 더 재미있는 결말을 상상하게 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적당히 여운을 남기세요. 그리고 긍정의 한마디를 실천하세요. 긍정의 한마디를 실천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상상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꾸준히 되뇌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말들을 계속 되뇌세요. 그럼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저자는 한 친구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핵심 비결은 부자 동네에 살며 부자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습관이나 버릇을 따라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당신의 뇌에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짜 넣을 때 사용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찾아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그들의 좋은 습관과 에너지가 당신에게도 스며들 것입니다.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옮겨옵니다. 반대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거리를 두세요. 당신이 에너지가 더 소중합니다. 자, 2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둘째, 우선순위를 기억하세요. 나, 돈, 가족, 세상 순입니다. 셋째,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세요. 성공이 버릇이 됩니다. 넷째, 처음부터 좋은 일은 끝까지 좋습니다. 처음부터 꼬인 일은 빨리 접으세요. 다섯째, 적당히 잘하는 것 여러 개가 탁월함이 됩니다. 여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배울수록 다음 것은 더 쉽습니다. 일곱째, 확신을 가지세요. 믿으면 뇌가 바뀝니다. 여덟째,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들의 에너지가 옮겨옵니다. 아홉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멀리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건강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3부입니다. 건강 시스템입니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싶다면 운동과 식사 그리고 수면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건강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몸이 안 따라주면 소용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자는 믿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최근에 먹은 음식이다. 최근에 먹은 음식이 기분을 바꿉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 처집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몸의 움직임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두 발을 바닥에 닿게 해서 똑바로 앉아 있을 때 뇌는 이 자세를 일에 집중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쉴 때는 일할 때와 같은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이나 기분을 전환하고 싶다면 그저 앉는 자세와 장소부터 바꿔보세요. 그리고 깔끔함도 중요합니다. 깔끔함은 에너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지러운 방 안에서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깔끔함의 기준에 맞게 공간을 정리해 보세요. 그럼 에너지가 생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자는 의지력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의지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특정한 유혹, 이를테면 음식에 대한 유혹에 저항하느라 당신이 가진 의지력을 전부 써버린다면 다른 유혹들에는 제대로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실행에 요구되는 의지력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지력을 많이 요구하는 방법들로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목표는 덫이다. 목표가 아닌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는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탄수화물 중독. 우리 대부분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밥, 빵, 면,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자꾸 찾게 만듭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뇌가 렙틴이나 그렐린 등 허기와 관련된 호르몬을 내보내어 배고픔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먹어도 허기진다면 간밤에 얼마나 잤는지 생각해 보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계속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먼저 잠부터 제대로 자세요. 그리고 입맛을 바꿔야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맛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한 과정이며 그 시작은 다른 모든 변화의 시작과 다르지 않다. 즉, 대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단 음식을 독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음식을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입맛이 바뀝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의지력에 달린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의지력으로 버티지 마세요. 시스템을 만드세요. 자,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자가 선호하는 운동 방식은 단순성과 의지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방식과 구별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개와 별다른 것이 없다.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페널티를 받는다면 결국 나는 그만둘 핑계를 찾게 된다. 운동을 힘들게 하면 안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자가 찾은 방법은 의지력이 필요 없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일상에 녹여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차를 조금 멀리 주차하고 걷는 것, 텔레비전 보면서 스트레칭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운동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에서 조금씩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인간은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호감을 품게 돼 있다. 건강한 외양은 번식 능력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건강해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매력적입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 운동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씩 움직이면 됩니다. 자, 이제 수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집중도 안 되고 기분도 안 좋습니다. 저자는 나쁜 기분이 드는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합니다. 스케줄, 상상, 잠, 다이어트, 운동. 이 중 하나에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니 기분이 안 좋다면 이 5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특히 잠을 충분히 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잠으로 해결됩니다. 자, 이제 마음가짐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가짐을 조절하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오락거리들을 가능한 한 많이 즐기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나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약간이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행복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소를 짓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여겨집니다. 당신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 사람들은 더 많은 존중과 미소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럼 더 행복해집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일상의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의 규칙을 만들어 불필요한 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라.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할지, 이런 결정들이 의지력을 소모시킵니다. 그러니 규칙을 만드세요. 아침은 항상 같은 것을 먹는다. 운동은 항상 같은 시간에 한다. 옷은 비슷한 스타일로 몇 벌만 돈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면 결정할 것이 줄어듭니다. 그럼 의지력이 남습니다. 그 의지력을 정말 중요한 일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직업이나 사람, 친구 등 행복의 다른 구성 요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드세요. 어떻게요? 건강해지세요. 에너지 넘치게 만드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그럼 매력적이 됩니다. 그럼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좋은 기회가 옵니다. 자, 이제 갈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갈망이나 집착은 통제될 수 있다. 단 음식이 먹고 싶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고 이런 갈망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대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단 음식을 독이라고 생각하세요. 게으름을 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갈망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됩니다. 저자는 개인적인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순간부터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운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직접 운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나쁜 가능성보다는 좋은 가능성이 생기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게 운입니다. 운을 만드는 겁니다. 자, 3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건강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둘째, 에너지는 최근에 먹은 음식에서 나옵니다. 셋째,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세요. 넷째,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다섯째, 잠을 제대로 자야 배고픔이 줄어듭니다. 여섯째, 입맛은 바꿀 수 있습니다. 대상을 다르게 보세요. 일곱째, 운동은 일상에 녹여 넣으세요. 의지력이 필요 없게요. 여덟째,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부터 챙기세요. 아홉째, 미소를 지으세요. 억지로라도요. 열 번째, 일상의 규칙을 만들어 의지력을 아끼세요. 11번째,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드세요. 그럼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부입니다.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에 대해 배웠고, 이기심에 대해 배웠고, 건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루에 녹여낼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신체의 화학 물질이 마음속에 어떤 즐거운 감각을 생성할 때 느껴지는 기분을 행복으로 정의한다. 간단하죠? 행복은 뇌의 화학 물질입니다. 그럼 이 화학 물질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저자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의 화학 물질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 하는 것이다. 원하는 일을 원하는 순간에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보다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슨 뜻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자유로운 스케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균적인 행복의 원천과 유연한 스케줄을 가진 사람은 유연한 스케줄 외에 모든 것을 가진 부자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은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못하는 사람. 돈은 적당한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조언합니다.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스케줄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게 행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있는 곳보다는 나아가는 방향과 더 많이 관련돼 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늘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삶이 아무리 잘 흘러가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이게 행복입니다. 자, 이제 저자가 발견한 중요한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쁜 기분이 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스케줄, 상상, 잠, 다이어트, 운동 중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기억하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이 5가지를 점검하세요. 스케줄, 너무 바쁘지 않은가? 상상,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잠, 충분히 잤는가? 다이어트, 제대로 먹고 있는가? 운동, 몸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 중 하나가
문제입니다. 특히 잠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수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일상의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상의 규칙을 만들어 불필요한 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라.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할지, 이런 결정들이 의지력을 소모시킵니다. 그러니 규칙을 만드세요. 아침은 항상 같은 것을 먹는다. 운동은 항상 같은 시간에 한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면 결정할 것이 줄어듭니다. 그럼 의지력이 남습니다. 그 의지력을 정말 중요한 일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직업이나 사람, 친구 등 행복의 다른 구성 요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드세요. 어떻게요? 건강해지세요. 에너지 넘치게 만드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그럼 매력적이 됩니다. 그럼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좋은 기회가 옵니다. 자, 이제 입맛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자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갈망이나 집착은 통제될 수 있다. 단 음식이 먹고 싶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고 이런 갈망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입맛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한 과정이며 그 시작은 다른 모든 변화의 시작과 다르지 않다. 즉, 대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대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단 음식을 독이라고 생각하세요. 게으름을 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갈망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됩니다. 자, 이제 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순간부터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운이 전부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직접 운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가능성보다는 좋은 가능성이 생기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게 운입니다. 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행복은 당신이 건강하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올바르게 먹고, 운동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한 많이 배우고, 감옥을 피해라. 간단하죠? 이게 전부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부에서 배운 것, 열정은 쓰레기입니다. 시스템이 답입니다. 목표 대신 시스템을 만드세요. 에너지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2부에서 배운 것,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현명한 이기심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나, 돈, 가족, 세상. 이 순서입니다. 3부에서 배운 것, 건강이 시스템의 출발점입니다. 의지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식단, 운동, 수면. 이 세 가지를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4부에서 배운 것, 행복은 자유로운 스케줄입니다. 방향이 위치보다 중요합니다. 나쁜 기분이 들면 5가지를 점검하세요. 스케줄, 상상, 잠, 식단, 운동, 일상의 규칙을 만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목표는 패자들을 위한 것이며 승자들은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실패는 당신의 친구라는 점을 늘 기억하세요. 실패는 성공에 필요한 자원입니다. 실패를 감수하세요. 실패로부터 배우세요. 그리고 실패에서 뭔가 얻어내기 전까지는 떠나보내지 마세요.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아침 루틴이든 식단이든 운동이든 하나만 시작하세요. 그럼 일주일 후 몸이 달라집니다. 한 달 후 습관이 됩니다. 1년 후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스템은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목표는 빠르지만 불확실합니다.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책이 마음에 드셨나요? 열정은 쓰레기다 책 정보와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달아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작은 종 모양도 눌러주시면 새 영상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